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작하는 월요일 시장이에요. 그죠? 월요일 시장 추석 연휴 이후에 주가 많이 올라왔네요. 그쵸? 네. 주가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라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추석 연휴가 있었던 상황이니까 추석 연휴가 있었던 상황이니까 연휴에 대한 리스크, 그쵸? 리스크. 이것 때문에 매도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뭐 추석 연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그 전주에 전주 일주 전에 다 내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미리 맞은 거죠. 미리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유리한 종목을 보유해 넘어가자. 유리한 종목 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담아놓고 간긴 했는데요. 올라온 종목도 있고요, 또 안 올라온 종목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또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보셔야죠, 그죠?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탐생, 신대표와 함께하는 주탐생 언제 한다고요? 언제예요? 나오죠, 그죠? 월요일에서 금요일날 오후 4시 20분 제가 방송을 이렇게 틀어놓고요, 회원님들 들어오는 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4시 30분에 멘트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4시 20분에 방문을 여니까. 그리고 토요일날에는 오전 10시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토요일날 오전 10시면은요 항상 진행을 했는데요, 10월 3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그쵸? 토요일이었고요. 추석 연휴 한가운데에 있어요. 근데도 이거 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주탐생은 꼭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탐생. 매주 진행되는 주탐생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부담 없이 또, 주말은 열공 모드 이렇게 진행하는 주탐생. 주탐생을 한 날과 안 한 날을 생각해 봐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해야죠. 정리하고 내일 시장에 대한 조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탐생을 한 날과 안 한 날의 차이는 있다. 주탐생을 한 날은 뭔가 개운한데 주탐생을 안 한 날은 약간 뭔가 빠져있는 그런 느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탐생을 한 날과 안 한 날의 차이를 보시면은 주탐생이 왜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죠? 주탐생은 항상 언제 하냐면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오후 4시 20분, 그 다음에 토요일날 오전 10시 잊지 않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본방 사수만 해주시면 됩니다. 본방 사수. 자,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했었던 주탐생은 여기 있어요. 주탐생은 다 했습니다, 그죠? 일요일 날. 벌써 2일 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10월은 실적 시전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 보고 있고요. 추석 장세 이후 5G 통신주를 보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5G하고 통신주 이쪽을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10월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시즌에 부합되는 종목이 언택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많이 클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빈부의 격차, 그리고 지위의 낮고 높음을 가리지 않고 글로벌 G1의 순회인 G1의 순회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렘데시비르를 맞는다, 덱사메타손에 대한 치료, 이 부분을 한다, 이런 얘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퇴원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네요. 산소 호흡기도 갖다 썼는지 안 썼는지. 산소 용적률, 그러니까 산소 용적률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포화상소, 그러니까 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의 용전량,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산소 호흡기를 가져다 썼다나 말았다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어쨌든 뭐 그 별 이견 없이 이상 없이 퇴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죠. 그렇죠?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니까.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11월 달이면 한 달 남았는데 이제. 한 달 남아있는 대선에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거 싫어요. 아셨죠? 많이 들어오셨어요. 자, 제 목소리 잘 들리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1번 한번 눌러주시고. 자, 주탐생 시작해 봅니다. 오늘 시장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그쵸? 오늘 시장부터 봐야겠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봐보세요. 30포인트. 야, 2358포인트, 30포인트. 아침에 이렇게 베개 움직이다가 주가가 슬쩍 올라오고 그다음부터는 옆으로 횡보. 오히려 이 횡보하는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등락이나 이런 것도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너스도 나왔었어요. 2포인트 플러스에 시작을 해서 38포인트까지 가기도 했지만 30포인트 이렇게 끝난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잘 끝났죠. 그죠? 잘 끝났어요. 자, 코스닥 지수 볼게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등락에 대한 부분은 좀 세게 일어난 여건도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주가가 5포인트까지 내리기도 했지만은 플러스 10포인트를 끝난 거고, 올라온 이후에 그래도 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부분, 점진적으로 상승한 부분, 요 부분은 있죠. 그죠? 그래도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시했던 그 지수 대역이 있거든요. 얘는 845포인트가 중요한 그 변곡에 관련되어 있는 지수 대역이에요. 근데 벌써 올라왔어요. 코스닥 지수는 뭐 845포인트 추석 전에 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스피 지수 요 부분이 중요했죠. 그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을 보면 신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이 기억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 대표가 얘기한 부분이 2355포인트 기억나나요? 근데 2355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마디를 끊어가는 부분에서 2355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시황적 부분을 제가 오전에 제가 썼는데요. 진짜 간만에 오랜만에 들어온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그쵸?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세게 매수한 적도 그렇게 드문 현상이었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전후에 움직였었던 그런 부분 보면 그쵸? 여기에 코스피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도 강하게 유입되고 있어서 추석 연휴 이전의 시장 여건 이 상황에서 변화가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시장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특히 수급력 2355포인트의 안착. 요거는 제가 추석 전에 언급했던 지수 대역인데 2355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2주 전의 하락을 만회할 중심 포인트. 저는 2355포인트를 본 겁니다. 네, 그래서 2355포인트의 안착. 지금 안착돼 있는 상황이니까 유지돼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지 이 부분은 내일 나타나겠지. 그죠? 어쨌든 현재의 상황은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 만들어진 부분에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섹터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기존 섹터. 기존의 주도 섹터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주도 섹터에서 저점 매수 타이밍이 나타난다. 주가의 타이밍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율 이런 것들이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고요.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간만에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치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돼요. 자, 봐보세요. 코스피 시장에 프로그램 매수도 꽤 들어왔고요. 그쵸? 매수도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1,700억 매수를 했고, 기관들이 3,800억 매수를 했어요. 개인들이 올라올 때 이렇게 퍼주네요. 그죠? 이렇게. 예전에 주가가 50포인트, 30포인트 마이너스 돼 있을 때 1조 이상 매수를 했을 때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다 매수를 해서 1조 이상, 1조 원 이상,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막 매수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해주고 있어요. 내일 주가가 내린다라고 한다면 잘 파는 거네요. 그죠? 내일 주가가 내리는 그런 여건이라면 진짜 잘 파는 거죠. 그죠? 개인 투자들. 근데 내일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해서 이거 못 파는 건가요? 아니에요. 수익 난 거 파는 건데 뭐 못 파는 건 아니죠. 그죠?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수, 요 부분에서
그 기관들의 그 여건이 조급하게 움직인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봐야 돼요. 금융투자가 2,490억 매수를 했잖아요. 기금도 샀고요. 투신권이나 사모펀드도 샀고 보험도 샀어요. 결국은 금융투자가 제일 많이 산 거죠. 3,860억 정도 매수를 한 부분의 대부분을 금융투자가 차지하니까 얘를 그 빗대서 얘기한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많이 올라올 때 산 거지, 그죠? 많이 올라온 부분에 산 거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 보면 되는 거니까. 네, 여기서. 그쵸? 이 포인트가, 잠깐만요. 요 포인트가 2355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중심선으로 그어 놓은 거고요. 이전에 주가가 올라온 부분에서 조정받았고, 조정받으면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번에 2주 전에 조정을 받았고, 지금 요 가격대 여기 다시 왔어요. 또 올라오나요? 네. 그죠? 올라올 수 있죠, 그죠? 올라온 부분에서 다시 또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오면 또 조정받고, 그럼 결국은 요 여건의 박스권 돼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여건의 박스권 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다. 라고 한다면 박스권 대역을 이탈할 수 있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방으로 이탈한다면 하방으로 이탈하는 부분에 불안 요소가 또 작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시장 여건에서 시장 내부에 대한 그 유동성, 자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풍부하게 이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끌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기에도 그렇고 내리기에도 그렇고 그러면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부분과 미국의 대선이라는 여건이 있죠. 미국의 대선. 대선이라는 여건이 있어서 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니까 한 달 동안에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10월 달에 횡보를 한다라고 해서 횡보하는 부분이 뭐 아쉽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근데 횡보하는 여건에서 오르는 종목은 또 올라오잖아요. 그죠? 내리는 종목은 내리는 거고. 그래서 이 상황이 K커브라는 곡선을 그려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과 하락할 수 있는 종목, 업종군이 여기서 스타트고 분할이 된다, 양분화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양분화된다. 근데 이 양분화되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양분화시키지는 않거든요. 개인 투자자는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에 좀 더 가속도를 붙게끔 밀어주는 역할을 할 거고 결국은 못 산 쪽,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들 쪽에서 들어오는 그 수급력에 의해서 분할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갈 수 있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이 나눠질 수 있죠. 거기에 대한 10월 시장의 키워드 10월 시장의 키워드. 이거는 실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적 장세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군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업종군을 선택하면은 어쨌든 뭐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기존의 주도주겠지. 주도주가 바뀌지 않으니까 기존의 주도주. 이 기존의 주도주에서 약간 변화는 있을 거예요. 그죠? 기관이 좋아하거나 외국인이 좋아하는 주도주가 있을 거고. 그렇죠?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도주가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움직임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현재 시장의 시장 여건을 이끌어 왔었던 주도 수급 주체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쳐다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주가에 대한 부분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왔다 치더라도 이게 이제 그 간만에 들어온 거니까 또 내일도 이렇게 들어올까? 내일도 들어올까? 내일도 봐야 되겠죠. 그럼 내일 모레도 이렇게 들어올까? 여건은 마련돼 있어요. 얘는 급해요. 지금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얘네들도 많이 팔았으니까 사야 되는 입장이고 얘도 지금 환율 쳐다보면 오늘 환율 얼마 내렸어요? 마이너스 6원이야. 6원 내렸잖아요. 마이너스 6원 내린 것은 뭐예요? 원화에 대한 상대적 부분의 강세지. 그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여건은 오케이지. 그죠? 또 이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그죠? 그쵸? 모르시는 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 여건에 대한 부분에 환율에 대한 입장도 봐야 돼요. 이거 제가 시간 나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 기관들이야 기관들 나름대로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사야 될까? 이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전주, 2주 전에, 추석 연휴 2주 전에 한번 위시적인 부분의 매도 공세 이런 것들이 나온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 거죠. 계속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유지될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을 일자별로 보면은 좀 더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코스피 지수. 지금 오늘 이렇게 30포인트 1.2% 올라왔어요. 올라온 부분이 며칠 올라왔어요? 4일 올라왔어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자, 여기 봐보세요. 거래량이 10억 주 이상으로 움직였었던 부분이 6억 주까지 내렸다가 지금 거래량이 줄었다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죠? 거래량. 자, 거래대금도 볼게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고 주가가 올라오고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에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수급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두렵지 않죠. 그죠? 두렵지 않는 부분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내일 4일 연속 올라왔으니까 조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변질이 될지 몰라요.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고. 트럼프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거는 선거잖아요. 선거에서 이슈를 만들어내려면 중국 때리기부터 시작을 하겠지 또. 폼페이오 장관이 왜 와요?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에 오려고 그랬다 안 오죠, 그죠? 그렇지만 일본에 가죠. 일본에 왜 가요? 사자회담, 쿼트러블. 쿼트러블 회담을 하고 있잖아요. 쿼트러블 회담이 뭐예요? 이것도 모르시는 회원님들 많을 수 있어요. 쿼트러블 회원이 뭐예요? 미국. 그죠? 플러스 일본. 맞죠? 플러스. 그 다음에 호주. 플러스 인도. 이 중국. 중국을 감싸 안아서 그러니까 저지 라인, 그러니까 그 저항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호주. 그러니까 여기는 호주. 그죠? 이쪽에서는 인도. 맞죠? 이쪽에서는 일본. 맞고, 이쪽에서는 미국. 그죠? 한국은 여기 있는데, 한국. 여기 북한이 있고. 네. 한국은 안 껴줬어. 근데요, 한국이 이 회담에 끼지 않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보상으로는 어쨌든 배제됐다라는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경제적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결부되는 그런 여건이 많고, 중국에 대한 성장이 V자 성장, V자 반등. 경제 성장이 지금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건에 의해서 한국의 9월 수출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났어요. 경제 여건은 이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약간 좀 퇴색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순리대로 이어지겠죠, 그죠? 몽골까지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미국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여건에서 주가는 4일 연속 올라왔고 4일 연속 올라온 이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지금 좀 늘었고 추석 전보다 늘었고 늘은 부분에서 외국인이 들어왔고 집 나간 외국인 불러와야 되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들어오는 그런 여건이니까 시장 여건은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싸게만 안 팔면 돼요. 그죠? 높은 가격에 팔면 되지. 그리고 주가가 내릴 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스마트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쵸?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지수적으로 봤을 때 여건에서 움직인 것은 오늘은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움직인 그 종목들 업종을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가 움직였고, 그죠? 삼성전자가 기관들이 매수했으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인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움직였고, 여기 보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기아차 그룹이 많이 올라왔어요. 현대기아차 그룹이 많이 올라온 부분을 또 제조업으로 몰아서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자동차 부품회사들 몇 개가 올라오긴 했어요. 인지 디스플레이가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평화전공인가 이런 쪽도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여타 종목들 전체적으로는 골고루 플러스 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골고루 플러스 난 종목을 전부 일렬로 나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어쨌든 현대 기아차 그룹,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현대 제철도 올라왔어요. 그쵸? 한번 볼까요? 현대제철이 얼마만큼 세게 움직였냐면 9%나 올라왔어요. 이 주식이. 이게 진짜 많이 내렸죠, 그죠? 주가 이렇게 많이 내렸잖아요. 주가 이게 많이 내린 그런 부분이고, 240 라인. 여기에서 딱 튀어 올라왔는데, 이게 계속 갈까?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240 라인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제철을 매수하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좀, 뒤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 오늘 올라왔다고 해서 이거 따라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포스코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포스코도 많이 내렸죠, 그죠? 이것도 철강주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줄줄줄줄 밀렸다가 지금 여기 240 라인이거든요. 240 라인에서 딱 움직였어요. 이 소외주 쪽에 기관들, 기관들이 들어간 거. 그럼 이 소외주 쪽은 안 움직였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온 거고요. 기관들이 소외주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안 살 수 없는 상황이죠.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인 투자가 신경 쓴 거는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쵸?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도 개인 투자자가 바닥에 산 거예요. 수익률이 제일 낮은 상황에 있긴 하겠지만, 그쵸?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에 결과적인 여건을 따져본다면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이제 기관들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소외주 위주로 들어온 상황으로 보시면 맞죠. 다만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건 기아차는 기가 막히죠, 그죠? 기아차는 240 라인이 여기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240 라인이 여기 있는 상황이고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기관들 비싸게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아차가 5만 원 올라온 게 이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더 가야지, 그죠? 이게 예전에 8만 원도 있었고 그 가격 대역이 여기까지 있었는데, 근데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이 부분의 매출액이나 이런 쪽이 현재의 상황하고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르죠,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부분에서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로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이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에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대한 대표 민감주에 대한 여건 이런 쪽으로 볼 수는 있어요.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는 민감주에 대한 부분, 저평가 소외제에 있는 주식에 경기 민감주로 볼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2차전지가 전기차 관련돼 있는 주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기차 만들어내니까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지, 그렇죠? 그래서 저쪽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었고, 개인 투자자들도 기아차 사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리고 저도 기아차 좋게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움직인 거, SK하이닉스도 낙폭을 좀 많이 줄였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쪽이 좀 움직인 그런 상황인데요. 다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눌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지수 상승하는 그런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고, 그쵸? 하락보다는 상승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역시 1000여 개 종목에서 그 1000개가 움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보고 가야 되죠. 돌다리도 짚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수가 내일도 유지될지, 유지됐어. 그럼 내일 모레도 유지될지 봐야 돼요. 그러면 내일도 모레도 유지되는 것만 쳐다보냐? 아니죠.
뭐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죠. 10월은 실적 장세. 여기에 부합되는 종목군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장 여건에서 그 플러스 30포인트 오늘 올라온 부분이 세게 올라온 건 맞아요. 그죠? 그리고 뭐 추석 전까지 막 등락을 하고 움직였었던 부분의 불확실성, 이 부분이 추석 연휴 끝난 부분에도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이제 가중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하면서 딱 들어왔었던 부분이 뭐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됐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불안해 했었던 부분들이 진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지나면서 많이 희석됐죠, 그죠? 그쵸? 그리고, 별거 아니다라는 뉴스가, 별거가 아닌지 아닌지는 몰라, 그거는, 그죠? 어쨌든 보도에 의해서 별거가 아니라니까 믿어줘야지, 그죠? 공신력 있는,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믿어주는 거지. 뭐, 나이 드신 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갑자기 그냥 폐질환으로 확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안 그래요? 그, 이란의 무슨 장관인데, 예, 이란의 장관이, 이게 이란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돌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위직도 많이 걸리고 막 그랬는데요. 이란의 그 고위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빗대서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일 민주적이다. 그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일 민주적이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라는 이 부분을 막론하고, 걸릴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린다라는 거지. 그쵸? 예. 절간에서 JC연 수익 보면서 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JC연 시스템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JC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면은 이거지, 그죠? 이 드론. 드론. 네, 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자, 오늘 그 주가가 그나마 올라와줘서 다행이고요. 현재 시장에서 아마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시장이 좀 더 움직이면서 주가는 올라올 수도 그러니까 주가를 밀어 올릴 수는 있으니까.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처럼 되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부분이 있었고, 외국인들이 집결을 해서 상승을 시키는 경우, 다른 나라가 다 빠져도 올라오는 경우도 생겼었던 상황이었고, 그죠? 수급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수급이 직결돼서 소외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상승할 수는 있어요. 좀 더 상승을 하면서 리스크적인 부분을 부합되게 만들어서 이전에 움직였었던 종목들 이런 쪽을 더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바꾸게끔 종목에 대한 구조를 바꾸게끔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유도하는 부분에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당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까라탕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JC연 사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남대문 시장에 와서 수익을 창출할 때 수익을 줄 때 챙기세요. 이렇게 또 유튜브 회원님들이 그렇게 써주셨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 에너지가 이렇게 느껴지나요? 뭘 사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분야로 가야 될지. 30포인트 올라와갖고 얘도 오르고 쟤도 오르고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요거가 정답이야. 요렇게. 그래서 요거 실적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정답이요. 공기의 신대표는 여기 통신주를 좀 보는 거고, 그쵸? 그죠? 요게 정답이요. 자, 에너지 한번 받아봅시다. 자, 준비하시고요. 에너지 드릴 테니까 받아야 돼. 바구니로다, 바구니로. 자, 에너지 갑니다, 에너지. 자, 들어가요! 자, 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석 이후에 시장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만 안 오면 되는 거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왜 안 사다가 추석 연휴 끝나고 사냐? 추석 연휴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이거 산 건가? 그런 건 아닐 것 같아. 그죠? 뭔가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 그 만들어가는 부분이 뭘까? 저는요, 트릭에서 당하면 안 돼요.
속임수에서 당하면 되게 아파. 오래 걸려. 차라리 내가 물려도 주도주에 가서 물린다.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까지, 아니 언젠가는가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재차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별해서 넘어가자. 그래서 그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통신주 정도, 안 되면 SK텔레콤이래요. 이렇게 해서 보면서 그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선목 투자 꼭 될 수 있도록 신 대표가 옆에서 밀어드릴게요. 지켜봐드리고 기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요 주탐생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고요. 고생하셨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